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강효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 소개 및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BTF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고, 그리고 KBTF라는 걸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리고 KBTF가 만들어지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올해 키워드랑 해외 국가 블록체인 플랫폼 동향을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블록체인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웹3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CES나 이제 MWC에서 웹3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들이 전시가 됐었고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에서는 매년 기술 성숙도 수준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2022년부터는 이 하이프 사이클을 웹3와 블록체인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올해 나온 2023년 웹3 블록체인 하이프 사이클인데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실제 웹3랑 블록체인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주요 기술들이 실제 이제 환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5년 이내에 정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실제 상용화를 이제 상용화 서비스에 이제 도달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좀 국가 블록체인 플랫폼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EU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단순한 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EU 연합국 27개 국가를 블록체인 플랫폼 EBSI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EU 내에서는 어떤 국가의 대학 증명서를 지갑에다 발급을 받으면 연합국 내의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지갑에서 증명서를 간편하게 제출하고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1대1로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이제 해상이 됐건 대륙이 됐건 간에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만든 국가 블록체인인 BSN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위안화를 꼭 이용하게끔 현재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이제 공격적으로 블록체인이나 웹3 관련된 부분에 정부 전략을 좀 드라이브를 거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산하의 디지털청을 최근에 이제 만들었고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라는 포부로 현재 웹3 기술이라고 여기선 얘기하는 NFT, 다오를 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두 기술 모두 실제로는 이제 블록체인 주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KBTF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2018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공공민간 합쳐서 올해까지 약 이제 100여 개 정도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사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능성 그리고 이거를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해서 블록체인이 정말 이제 그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 부처의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고 그 위에 서비스를 올리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이제 담당하는 이제 수요 기관에서의 관심에 따라서 서비스의 결과물의 그런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났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정부에서 만든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지갑을 이제 별도로 계속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원,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또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분들과 좀 관련된
회의나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KBTF라고 하는 걸 도입할 때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용 절감인데,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구축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4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은 한 5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데 약 4억 5천만 원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서비스에 이제 이용하는 건수에 맞게끔 비용을 지불하는 게 좀 더 되게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용 건수에 대한 비용을 발생하면 되게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발 편의성인데,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되고 블록체인 서비스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레고 시스템도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그 레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앞서 드린 해외 사례를 말씀드린 게,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API를 다 규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API만 가져다가 서비스를 만들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KBTF에도 좀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는 사용자 경험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공공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앱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사용자 경험을 이제 많이 좀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만든 블록체인 지갑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다른 KBTF를 이용해서 만든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지갑에 담을 수 있고 어떤 곳에 가든지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요 도입 필요성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KBTF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워딩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던 부분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나 저희 보시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컸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워크는 약간 개발 도구 같은 개념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KBTF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의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체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쉽게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이용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필요성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BTF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규제 개선이 느리긴 하지만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기술도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이 나날이 이제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규제와 현행 기술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해야 했던 게 첫 번째 이제 미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참여자가 이제 수요 기간, 공급 기간, 사용자가 나오는데, 이 모든 참여자가 서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관이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 기관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되게 만족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하나를 더 더하면은,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는 한 6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운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효율성, 경제성, 공공성, 그다음에 확장성, 상호 호환성, 보안성, 이 6가지 원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이제 공급 기관 입장에서, 수요 기관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이렇게 개념 정도만 이해해도 서비스 기획과 이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높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쉽게 공공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민간 기업은 여기에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원칙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실제로 블록체인 이 슬램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은 어떤 블록체인이 들어와서도 상호 호환을 가능할 수 있게끔 현재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올릴 수 있고 상호 호환돼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체계도가 실제로 이제 KBTF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이제 담은 장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BTF 이용 체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핵심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할 때 지원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공공에 바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완한 공공용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저희가 제시하는 그 핵심 서비스마다의 기능과 성능과 보안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현행 제도 내에서 공공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제 믿고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는 시험 검증 체계를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행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보안 인증 체계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보는 건 ISMS랑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 저희가 이제 KBTF 핵심 서비스로 선정을 하고, 이 서비스 내에는 이제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NFT, DID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발행되는 데이터는 아래 보시면 디지털 지갑에 상호 호환해서 이제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곳을 가더라도 검증할 수 있게끔 현재 그런 기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KBTF 거버넌스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민간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이제 개발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 그 생태계를 운영하는 거버넌스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저희도 KBTF가 실제로 이 지원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만들고요. 공통 요구 사항을 개선하거나 추진 체계에 대한 정립 같은 부분들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체계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용하려는 비용만 내고 서비스를 구독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KBTF에 대한 주요한 효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BTF를 이제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NFT나 DID가 시범 사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던 게 21년부터였고요. 그래서 21년부터 22년에 34개의 시범 사업을 분석을 했고, 더불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해외 주요국의 블록체인 국가 플랫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6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 서비스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제 수요가 되게 높은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핵심 서비스를 저희가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가져와서 구축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공공 쪽의 수요를 받아서 핵심 서비스에 하나씩 연결하고 시범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는 시범 구축하고 운영하는 절차고요. 4차 년도부터 6차 년도까지는 실제로 KBTF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나씩 넘겨서 이제 도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통 요구 사항과 시험 검증 체계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공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되게 안전해야 되고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통 요구 사항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마련하게 된 이유는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공에 가지고 오더라도 뭐 DID건 NFT건 고유한 기능을 할 때는 모두가 최소한의 똑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능들이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최소한의 보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공통 요구 사항이고요.
시험 검증 체계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쪽의 블록체인 서비스는 되게 국민의 되게 민감한 정보를 다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전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인지 그런 수준의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기업이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 검증 체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는데, 이게 신규로 만든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체계를 하나 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 보시면은 현행 인증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인증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실제로 KBTF 거버넌스는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뭐 공통 요구사항이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는 역할과 절차는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예시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핵심 서비스 선정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규제는 계속 이제 나날이 개선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6대 서비스 이외에 신규로 되게 좋은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해당 절차를 통해서 핵심 서비스를 신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KBTF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신규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통 요구 사항이나 시험 검증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준수한다고 하면은 신규 참여 사업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운영해서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보안 사고를 조사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퇴출하는 절차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 입장에서 이런 KBTF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받아서 실제로 KBTF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국의 국가 블록체인과 KBTF를 비교를 하면은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플랫폼부터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KBTF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나 서비스 보안에 대한 이용 체계 정도로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민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어떻게 보면 공공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KBTF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TF라고 하는 게 이제 내년에 이제 차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은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고요. 업무량도 기존처럼 뭐 서버 구매부터 해서 서비스 개발까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의 지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인사이동이 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담당자가 되게 빈번하게 바뀌는 부분이 되게 의외로 사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KBTF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실제로 그런 관리하는 포인트가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와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완전 중복적인 내용은 그 선정하는 절차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KBTF는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에 연결해서 확장을 더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기획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서 우리 부처에 우리 기관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개발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뭐 4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이용하는 것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더 적은 예산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예상도를 좀 그려봤는데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이용하려고 하는 KBTF의 NFT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넣고 발행을 하면은 KBTF 지갑에 관련된 NFT 배지나 이런 게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보신 것처럼 저런 대시보드 화면만 보시고 실적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좋아지냐 보면은 사실 앞서도 계속 다른 연사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런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공공 쪽의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제 공공용 지갑을 들고 민간용 지갑을 들고 두 개의 지갑을 들고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런 디지털 지갑 하나에다가 공공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KBTF에 대한 효과를 현재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TF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미래에는 좀 당연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